미리 좌절하는 습관.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경기 초반 한국팀이 페널티킥 찬스를 얻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우리 팀 선수가 크게 잘못 찬 것 같지는 않은데 상대 골키퍼가 워낙 잘 막았다. 사람들은 슬슬 조바심을 냈다. 맥주집에서 같이 경기를 보던 친구가 말한다. 졌네 졌어. 보면 뭐해. 페널티킥 찬스도 날려버렸는데 분명히 질 거야. 아니나 다를까 선취골도 내줬다. 그가 목소리를 높인다. 페널티킥은 실축하고 첫 골 먹었고 주전 수비수까지 부상당했네. 완전히 졌네. 아예 3대 0, 5대 0으로 지게 생겼군. 그러고는 술을 마구 들이켰다. 그러고 보니 이 친구 전에도 이런 적이 꽤 있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확대 해석하고 혼자 오버하기 일쑤였다. 그 덕에 함께 했으면 심심하지는 않은데 딱하기도 했다. 왜 딱하냐고? 이날 축구 경기를 예로 들자면 후반 막판에 동점골, 이어 역전골이 터져서 모두가 환호할 때 이 친구는 엎드려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좌절해도 망하지 않는 법. 살다 보면 흔한 말로 망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시험을 못 쳐도 망했다. 연인과 헤어져도 망했다고 말하곤 한다. 좌절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지만 요즘 사람들에겐 망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현대사회에선 이전 시대보다 마음 무너질 일이 많다. 정보화, 산업화 사회는 농경 사회보다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힘들어한다지만 내 생각엔 그렇지 않다. 문명은 스트레스를 늘리는 쪽으로 발달한다. 그 명백한 증거가 수많은 시험이다. 입시, 취업, 승진, 사업 등 복잡해진 사회는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인증과 자격시험을 요구한다. 장사를 할 때도 그렇다. 뭘 하려고 하면 세무서, 구청, 보건소, 은행 등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눈치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합격과 불합격의 갈림길에 자주 노출된다. 나는 시험보다 우리를 더 각박하게 만드는 것은 애정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한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보편적 상식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유교 분위기가 강한 가정에서 자란 대다수 성인들은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다고 여기는 한편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걸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니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느라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현실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자기가 애정결핍증 환자가 아닐까 걱정하고 스스로 애정결핍증이라고 진단을 내린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 단정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트러블이 생기면 남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나만 예민하게 반응하나 봐 라거나 내 인간관계는 다 망쳤어 라고 단정 짓는다. 절망하는 습관은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살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이별이나 시험 앞에서 자신감을 잃는다.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안정적이지 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떨어진 자신감은 실패할 거라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결국 우리는 시험에 대한 불안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쉽게 좌절한다. 물론 그 사이사이로 피하면서 용케 버텨내는 사람들도 있다. 좌절하기 좋은 연료가 널려 있어도 불만 안 붙으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좌절에 불을 댕기는 파국화 반응. 현대사회에는 좌절의 재료들이 널려 있다. 여기에 파국화 반응이라는 불이 붙으면 곧바로 좌절하고 절망한다. 파국화 반응이란 한마디로 이젠 다 끝났어 라는 반응이다.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죽음이나 부도, 파산 같은 비극적 상황을 떠올리는 증세로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 채워지며 이성이 마비된다. 예를 들어 면접 시험을 앞둔 사람은 대부분 긴장을 느낀다. 보통의 경우 내가 좀 긴장했구나. 심호흡이라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한다. 잠시 서성이다가 안정을 찾는 사람도 있고 계속 긴장한 채로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파국화 반응을 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이제 나 끝장이야.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그러면서 분명 난 입이 얼어서 한마디도 못할 거야. 면접에서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발전되고 심하게는 애인도 별 볼 일 없는 나를 버리고 떠나겠지. 외톨이가 되고 부모님마저 돌아가시면 혼자 쓸쓸히 죽어갈 거야. 라는 반응으로까지 이어진다.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파국화 반응을 만나면 폭발해 질에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 시험에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표정은 고독한 죽음에 가 있다. 그걸 바라보는 면접관의 평가가 좋을 리 없다.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좌절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좌절을 먼저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셈이다. 내 파국화의 끝 바라보기. 파국화 반응은 알레르기와 비슷하다. 꽃가루나 집먼지나 견과류 등에서 아무 반응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콧물이나 두드러기, 심지어 숨이 막히는 증상을 겪는다. 자기가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야 해당 물질을 피하거나 약을 먹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파국화 반응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잘 알기 어렵다. 치료자들은 이를 알아내기 위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던진다. 내담자가 어떤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하고 계속 질문한다. 그렇게 질문과 답이 오가다 보면 그 사람의 근본적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어떤 신사분이 찾아와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는 몇 시간 전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가 늦어질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가끔 있는 일이라 평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그런데 그날따라 파국화 반응에 발동이 걸렸다. 극심한 불안을 보이는 그분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자를 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래처도 결제가 늦어지고 그러면 저는 계속 이자를 내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결국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이 파탄나겠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족 모두 저를 원망하고 탓할지 몰라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러면 저는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혼자 쓸쓸히 죽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얘기하자 그는 마음이 편해진 듯 보였다.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현실과는 별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좌절은 그렇게 온다. 지금 상황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일이 진행되고 진행돼서 파국으로 이어질까봐 미리 걱정하는 게 문제다. 막상 자신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게 되면 문제는 대개 해결된다. 막연하고 모호한 불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안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해결 가능한 불안이면 해결책을 세우면 되고 불가능하다면 포기하면 된다. 4대 두려움, 죽음, 파산, 이별, 매력 상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대략 4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신체적 문제로 죽을까봐 겁내는 것이 있다. 주로 공황장애나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면 머릿속에서 파국화 반응에 시동이 걸려 있다. 그저 차가 막혀 머물러 있을 뿐인데 터널이나 산속에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으로 미리 좌절한다. 두 번째는 파산의 두려움이다. 시험에 한 번 떨어졌을 뿐인데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미리 좌절한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지적을 당했을 뿐인데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퇴직하는 모습을 미리 상상한다. 결국은 실업자가 돼서 파산해버릴 거라 예상하고 좌절한다. 세 번째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다. 연인과 헤어지거나 친구와 다툰 후 자기 성격을 의심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는 외톨이가 되어 평생 혼자 지낼 거라고 미리 단정짓는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매력에 대한 좌절이 있다. 흰머리 하나 생겼을 뿐인데 뾰루지나 주름이 하나 생겼을 뿐인데 좌절이 앞선다. 이젠 더 이상 젊음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
아름다움을 잃었다는 생각에 좌절한다. 지금 좌절하고 있다면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이다. 연인과 헤어진 후 좌절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봐야 한다. 몸이 아파서 좌절하고 있다면 아파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자문해 봐야 한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내가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구나 라고 말하기. 제일 먼저 거칠 과정은 받아들이기다. 우선 나는 그동안 미리 좌절하는 습관 때문에 고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왔는지 받아들이자. 지금부터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생각해보자. 재수생이라면 평생을 재수생으로 살아갈까봐 두려울 수 있다. 앞서 얘기했듯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스스로 물어보라. 다음 해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부모님이 실망하면 어떡하나. 친구들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자.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소리내어 말하자. 내가 두려워하는 건 혼자 죽는 거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건 무일푼이 되는 거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건 매력을 잃는 거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건 늙는 거구나. 하는 식으로 말로 표현하자. 그럼 각자의 파국화에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돈을 더 버는 게 필요한지,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지 등 각자의 좌절 요인에 대해 대책을 고안해낼 수 있다. 대책이 없는 경우라면 그럴 땐 어쩔 수 없지 뭐 하며 단념이라도 할 수 있다. 참고로 앞서 말한 축구 경기에서 미리 좌절하던 친구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던 친구였다. 그래서 섣불리 희망을 가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좋은 친구지만 연락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나는 나중에 실망하더라도 일단은 희망을 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